안녕하십니까. 익스웨어랩의 윤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신트 기반의 어택 서페이스 모니터링 발표인데요. 제가 올해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작년처럼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오신트 기반의 어택 서페이스 모니터링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만한 거는 이제 악성 코드, 그러니까 머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CV 취약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는 장표인데요. 저는 지금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카이색이라는 데서 오신트 쪽 교육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저는 이제 익스웨어랩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운영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제가 이제 하는 일, 했던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사이버 해킹 쪽하고 관련해서 이제 오신트,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세미나 목차를 설명드리면 우선 이제 공개 출처 지능 정보는 물론 이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신트의 정보 출처 및 수집 방법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신트 정보가 아니라 특히 이제 머리라든지 CV 취약점들 갖다가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보들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오신트 기술 이용해서 이렇게 악성 코드, 그러니까 임포스틸러라든지 이런 머리와 같은 것들, 시트 서버를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위협 사례를 수집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신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픈소스 인터넷 약자고요. 그리고 공개된 출처에서 이제 수집 분석하는 지능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신트 정보가 있지만 우리는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 쪽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는 뭐 해킹 이런 쪽에 좀 포커스 맞춰주는 그런 위주의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개된 출처라는 정보가 과거에보다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넘쳐난 정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수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각종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집단지성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개된 출처 정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블로그라든지 언론 기사들,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뭐 다크웹 뭐 이런 정보에서 많이 있는데요. 누구나 공개되는 정보들을 의미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개 출처인데요. 특히 여기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할 거는 여러 가지 오신트 출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할 거는 IP 정보를 수집하는 검색 엔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쇼단이라든지 뭐 센시스나 뭐 크리미널 IP 같은 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가지고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찾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오신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도식한 장비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신트 정보를 수집하는 검색 소스라든지 방법들은 일단 첫 번째가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빙 같은 검색 엔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P 정보 수집 검색 엔진을 해가지고 뭐 쇼단, 센시스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우리 되게 유명한 오신트 도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IP 정보 수집하는 검색 엔진들은 IP 주소별로 포트 스캐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 포트들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너 그래빙이라는 건 있는데 이런 거 해서 그 포트에 어떤 서비스가 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메인 정보, 그 다음에 웹사이트 사용하는 SSL 인증서 같은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SNS 같은 것들은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에 있어서 주로 요거는 이제 개인화된 정보들을 추적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도 다 이렇게 SNS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신원을 단정하고 뭐 사이버 범죄자를 추적할 때 이렇게 SNS 정보 갖다가 저희가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익명 파일 공유들, 그 다음에 이제 다크웹, 뭐 레드 포럼스라든지 브리치 같은 이런 해킹 포럼들에서 많이 올라오는데요. 최근에 좀 특이한 경향이 뭐냐면 예전에는 다크웹에 이런 정보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 다크웹인 정보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텔레그램 쪽에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처를 가지고서 수집하는 정보들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IP 주소들,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들, 그 다음에 SS 인증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텔레그램이든 이런 데 보면 가끔 기밀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런 기밀 정보들이 올라오는 전자문서들, 뭐 파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번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텔레그램에서 이런 정보 추처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 가지고 결국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은 뭐 국가안보라든지 방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뭐 보안 쪽에 있는 보안 관제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취약점 진단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뭐 CV라든지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데 이런 오신트 도구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오신트 정보 중에서 뭐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일단 IP, 그다음 포트, 도메인, SS 인증서 같은 걸 수집할 수 있는 IP의 정보 수집 검색 엔진을 갖다가 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정보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IP 정보 수집하는 검색 엔진들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수집한 정보가 주로 이제 IP, 그다음에 그 IP에 떠 있는 포트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가 있으면 도메인 정보가 있겠죠. 그럼 도메인 정보, SNS 인증서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멀웨어라든지 뭐 CV 취약점이 있는 장비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IP 주소라든지 포트 정보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일단 저희가 그 악의적인 호스트 같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멜리셔스 호스트가 사용하는 IP들과 그 다음에 이 멜리셔스 호스트를 사용하는 포트 중에서 얘네가 선호하는 포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포트들을 저희가 이제 주요 키워드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가 사용된 IP들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리얼 IP를 사용 안 합니다. 보통 VPN이라든지 톨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회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런 우회형 IP 같은 것들을 리스트를 확보해 가지고 좀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도메인 부분인데요.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룰 수 있는 키워드 뭐냐면 피싱입니다. 그래서 피싱 도메인들 같은 거를 이용하는데 주로 최근에는 도메인 스커팅이나 도메인 타이포 스커팅이라 해가지고 도메인에서 약간 이름을 그러니까 알파벳 A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피싱 사이트를 유도해서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메인 정보에서는 주로 그런 피싱 도메인 같은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 웹 할 때 얘네들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S 인증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SS 인증서는 말 그대로 암호화 통신에 사용하는 일종의 키 관리하기 위한 인증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인감 도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그 악성 코드 사용하는 거, 멀레들 사용하는 자체 SS 인증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 갖다가 도난하거나 또는 도용하는 이런 코드 사인을 갖다가 위조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신트 쪽에서 우리가 그 찾는 정보 중에서 주로 이제 IP 주소와 포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로 이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IP 주소를 확인한다는 거는 공격자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뭐 해킹 사고가 났거나 또는 공격 뭐 포렌식 했을 때 IP 주소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IP 주소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활용하다 보면 결국 공격자들은 뭐냐면 대부분은 IP 호스팅이나 웹 호스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GeoIP를 해서 실제로 IP의 지리 정보와 결합시켜 가지고 이게 어느 IP에서 왔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GeoIP를 이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IP 도메인을 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VPN을 타고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 같은 걸 찾을 때 대부분은 IP 호스팅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IP 호스팅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호스팅 업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우리가 좀 이런 범죄자들 선호하는 IP 호스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P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망 식별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ASN이라고 하는데 오토노머스 서비스 넘버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회선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ASN 넘버를 가지고선 우리가 어떤 사이버 공격자들 선호하는 웹 호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OVH라 해가지고 그 유럽이라든지 동유럽 쪽에 있는 호스팅 업체인데요. 얘네가
굉장히 그 범죄자들이 많이 애용하는 유명한 ASN 쪽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IP 주소가 나왔으면 그 IP 주소 사용하는 이제 포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포트들 가지고 의미하는 것들 조금 이제 하나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쇼단이나 센서스를 검색하실 때 보시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80443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8080, 843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나름대로 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80443은 굉장히 빈도가 많아요. 카운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80443이죠. 특히나 이제 요즘은 암호화 통신이 되기 때문에 아마 8443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의 임직원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분들만 접속을 허용하고 싶은 그 사이트가 있게 되면 이 개발자분들이 조금 기존에 사용하는 80443을 쓰지 않고 뭔가 좀 다른 번호를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포트들을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8080이라든지 8443 또는 뭐 7443, 뭐 9443 이런 것들을 많이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트 쓰고 있다는 거는 어떤 회사의 어떤 특정 임직원들만은 접속 허용하는 포트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관리자, 예를 들면 한 명이라든지 어떤 관리하는 부서만 허용할 때에는 이 개발자라든지 운영자분들이 이 포트를 갖다가 숨기고 싶어 하시는 게 일반적인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포트에서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포트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포트를 조사해 보니까 앞에다가 1을 붙이는 거죠. 8080에서 1을 붙이거나 2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1808, 2808 이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뭐 1843, 뭐 2843 이런 것들을 많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쇼단이나 센시스나 이런 크리미널 IP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뭐 80443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808이라는 184 같은 거 위주로 검색하게 되면 되게 카운터가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눌러보면 대부분 관리자 페이지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 방식들로 우리가 이 서비스 포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이버 범죄자들이나 이렇게 악성 코드 같은 좀 나쁜 목적에 쓰는 이런 아이들은 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큰 숫자의 포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다가 이상하게 큰 숫자들, 예를 들면 뭐 55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서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두 번째는 이제 오신트 디스커버리에서 이제 도메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그 피싱 사이트라든지 뭐 C2 서버, 그다음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특히나 이제 도메인 호스팅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피싱 공격에 악용되거나 또는 이제 악성 코드 유포지로 사용하는 도메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메인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료 국가 도메인들을 사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CF, 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그다음 통가, 몰타, 뭐 PW, 뭐 이런 데, 가봉 이런 애들은 국가 도메인이긴 하지만 얘네가 국가 도메인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북한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애들이 이런 TLD, 그러니까 탑 레벨 도메인들 국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필요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도메인 호스팅들을 모니터링 할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악성 코드들이 멀웨어라든지 뭐 본넷이라든지 C2 서버들이 자체 암호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특징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한 헤더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패턴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갖고 있죠. 특히나 이런 그 악성 도메인들은 기본적으로 리얼 IP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CDN을 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CDN을 쓰게 되면 실제 리얼 서버, 그러니까 오린 서버라고 하는데 이 오린 서버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CDN 서버에 사용하는 대표 IP만 있고 얘네들은 그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띄웠다고 하면 대부분은 뭔가 좀 자기 자신을 좀 감추고 싶어 하는 애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헤더 중에서 우리가 보면 특히나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C2 서버가 있는데요. 걔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컨텐트 랭스가 빵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RTOL에서 뭐냐면 이거는 라이트 투 레프트 오버라이트를 해가지고 그 알아보는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아랍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RTLO라는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특정 키워드에서 우리가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 URL 경로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도메인이 XYZ로 끝나지만 이걸 갖다가 RTLO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zyx.jpg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JPG 파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랍어 순을 바꿔주는 유니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니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JPG로 바뀌지만 실제 서버에서 처리가 될 때는 이렇게 jp.xyz로 허용된다. 이게 굉장히 그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S 인증서인데요. 요 SS 인증서도 되게 많이 그 오신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L 그 인증서 우리가 주로 이제 X.509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신트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일단 인증서 서명의 소유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급자라고 하죠. 이슈어, 그 다음 커먼 네임,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네임에서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이런 필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IP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 갖다가 그 SSL 서명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리얼 번호라든지 비공사설 IP 인증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부 IP라든지 또는 시트 서버라든지 악성 코드를 사용하는 고유의 그 번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사라든지 뭐 합법적인 기관에서 발행한 이렇게 SS 인증을 갖다가 도난당하거나 또는 도용당한 것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도난이나 도용당한 SSL들은 주로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코드, 그러니까 멀웨어들이 합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요것들은 이제 그 유명한 그 악성 코드 C2 서버에서 사용했던 그 이런 자체 그 인증서들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요 IP에 있는 서버가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TLS 프로토콜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클라이언트 SSL 통신할 때 그 HTTPS라고 하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랑 통신할 때 TLS 통신하는데요. 요 TLS 통신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 고유의 어떤 핑거프린트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C2 서버가 이걸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대표적인 TLS 프로토콜 핑거프린트 기술 중에서 JARM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요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정 뭐 C2 서버라든지 악성 코드 같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명령제 C2 서버 갖다가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뒤에 그 사례에서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 통해서 우리가 얻은 오신 정보 가지고 그럼 실제로 오신 기법의 실제 취약점 검색 사례를 갖다가 간단하게 예시 그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악성 코드들, 머레아든지 이런 것들 위협 정보를 찾았던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장비 중에서 그 CV 취약점들 나온 것들 있는데요. 이런 것들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는 이제 악성 코드 그 탐지 방법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코인하이브라 해가지고 이거 그 악성 책을 암호화 책을 보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 코인하이브가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국내 업체가 개발한 그 크리미널 IP라고 하는 IP 정보 검색하는 엔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코인하이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고 얘네 안에 보면은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HTML 타이틀 보디 본문 안에 보면 코인하이브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가지고 이렇게 크리미널 IP라는 데서 검색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눌러보면 요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coinhive.anonymous라고 해가지고 여기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CIP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나온 다음에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신 다음에 이걸 누르시면 바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들어가 있으면 뭐다? 바로 이게 악성 채굴봇이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순간 이 자바스크립트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리소스 갖다가 이용해서 채굴을 하는 그런 형태의 악성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하이브하고 거의 쌍벽 이루는 그 딥마인더라고 하는 코인 책을 보신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HTML 타이틀 보디 안에 보면 독특한 얘만의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딥마인더.어너니머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 안에 내용 보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코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딥마이너.어너니머스라고 하는 요게 들어가 있으면 이 서버에 뭐가 있다? 이렇게 딥마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그 HTML 타이틀 안에 있는 본문에 있는 키워드 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쿤스틸러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정보 탈취형 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포스틸러인데요. 이 인포스틸러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라쿤스틸러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HTML 타이틀이라든지 본문에 이 관련된 키워드가 없고요. 이걸 찾는 방법은 뭐냐면 SSL의 그 서브젝트 커먼이라 해서 우리 SSL 그 인증서에 있는 그 소유자 관련된 이름 중에서 보면 이렇게 라쿤스틸러.app이라고 하는 고유의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IP에서 이렇게 검색을 치게 되면 딱 서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서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SSL 서명에 이렇게 서브젝트 커먼 네임에 이게 박혀 있죠. 이게 박혀 있으면 이게 라쿤스틸러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라쿤스틸러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는 요 자체 자기네가 SSL 인증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라쿤스틸러를 찾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라쿤스틸러 말고 이제 그랜드 미샤라고 하는 일명 미샤 스틸러라고 하는 그 인포스틸러 정보 탈취형 머리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찾는 방법이 뭐냐면 쇼단에서 찾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타이틀에 미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 단순하게 미샤라고 하게 되면 엉뚱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샤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얘 그 HTML 본문 안에 보면 컴포넌트에 특이한 키워드 하나 있어요. UI 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UI 키트라는 것들 같이 두 개를 조건을 줘서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러시아 쪽에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를 눌러보게 되면 요게 미샤 그 스틸러 서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CIP라고 하는 IP 검색 엔진 이용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이틀에다가 미샤를 집어넣고요. 여기다 이렇게 UI 키트라고 하는 키워드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샤 그 스틸러의 관리자 페이지가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인포 스틸러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관리자 서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컬렉트 스틸러인데요. 이 컬렉트 스틸러는 이제 스틸러 중에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스틸러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렉터 스틸러라고 하는 거를 CIP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검색해 보시게 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인포 스틸러들이 주로 러시아라든지 유럽 쪽에 많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걸 컬렉터 친 다음에 혹시나 뭐 컨트리 KR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이런 스틸러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국내에서 검색했을 때는 거의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키워드 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타이틀 스틸러인데 요거는 얼마 전에 해외 그 어떤 IT 언론 매체에서도 소개됐는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고 언어 랭귀지 기반의 스틸러인데요. 요 타이탄 스틸러라는 것들을 이렇게 쇼단에서도 검색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요 타이탄 스틸러라고 하는 자체 이름이 그 HTML 타이틀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쇼단에서 이렇게 타이틀명으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검색해 보시게 되면 4개밖에 안 나오고요. 주로 지도로 보시게 되면 주로 러시아 쪽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포스틸러가 러시아라든지 동유럽,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서버들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IP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용하는 서비스 포트가 우리가 사용하는 포트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검색하고 나오는 걸 확인해 보면 포트가 5000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번을 쓰고 있는 걸 눌러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로그인이 없어요.
이 타이탄 스틸러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서버가 실제로 돌고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개발하거나 내부적으로 좀 테스트하고 있는 서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실수로 로그를 안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탄 스틸러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커넥션 정보가 나와서 실제로 이 타이탄 스틸러가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들과 통신한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봇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크립토봇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레디스라고 하는 서버를 많이 해킹한 케이스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 레디스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경량화되는 DB 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데브옵스에서 그 뭐 카카오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정보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우리가 RDB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많이 쓰는 정보들이 이런 캐시 서버들입니다. 레디스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레디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레디스 서버에 대한 보안이 없다 보니까 인증이 안 깔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디스 서버 갖다가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각종 뭐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요걸 갖다가 활용해서 크립토봇으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최근에 많이 발견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해외 어신에 보면은 헤드클랩이라고 하는 그 해킹 그룹 애들이 이렇게 레디스 서버에다가 이렇게 악성 코드 박아가지고 이렇게 크립토봇을 만든 거를 사례가 나온 거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봇을 갖다가 분석해 보시게 되면 그 CIP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확인해 보면 지금 보시는 레드 서버가 있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레드 서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디폴트 포트가 6379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하게 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쭉 검색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만큼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레디스 서버 중에서 국내에 있는 레디스 서버 중에서 특히나 해킹당한 케이스가 있는 애들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DB에 키가 4개가 박혀 있는데요. 이 키가 세팅되어 있는 그 키와 밸류 값에 대한 그 쌍인데 이 키가 4개인 것들을 확인해 보면 주로 뭐냐면 백업 1, 2, 3, 4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4개가 있는 것들이 특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레지스 키 이퀄 4 그 다음에 6379 컨트리 케어 하게 되면 국내에서 114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 114개가 다 해킹당은 아니겠지만 거의 한 8, 90%가 여러분들이 열어보시게 되면 아마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돌리는 그런 형태로 악용되는 레드 서버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레드 서버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기 6379번에 좀 특이한 배너가 나오죠. 얘는 그 웹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너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 서버가 보일 거고요. 이거를 접속하려면 이 접속하는 커맨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레디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 요 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서버를 붙으면 바로 인증을 물어보지 않으면 바로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 레디스 그 커맨드 라인을 가지고 서버 붙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인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증 없을 때 키스라고 해서 키스를 넣고 이렇게 문자 별표를 주시게 되면 얘가 현재 갖고 있는 키 정보를 다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업 1, 2, 3, 4라고 하는 4개가 있을 겁니다. 이 4개 갖다가 이렇게 게시라고 하는 명령 가지고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사이트에서 얘가 요 스크립트를 갖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까보면 뭐가 있냐면 모네로로 돌리는 채굴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굴봇이 국내에서 한 100개가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루트로 돌고 있죠. 이건 뭐냐면 레드 서버가 루트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드 서버를 갖다가 그 원격이 공격하는 취약점에 노출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격에서 이렇게 레드 서버를 갖다 이용해서 실제로 해킹을 공격하게 되면 이 서버의 루트로 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네로가 설치되어 있는 레드 서버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그 키사라든지 좀 관계기관에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찾아가지고 이거를 좀 그 조치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정보 수집하는 검색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악성 코드 제어 명령 제어 서버를 탈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악성 코드 제어 명령 서버, 우리 시드 서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코발트 스트라이크 에이전트가 있고 이 정보들 받아서 그 비콘이라고 하는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SSL 통신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SSL 아니라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통신하는 일종의 암호화된 통신 방식이라기 때문에 이 신텍스가 맞지 않으면 얘네는 이 서버가 어떤 정보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보시면 얘는 그냥 뭐 809든 443을 붙으면 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로 의심이 되는 IP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붙게 되면 HTTP를 404 나파운드 되고 밑에 컨테넌스가 빵입니다. 보통은 이게 404 나파운드가 되면 앞에 뭐가 있냐면 뭐 찾을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컨테넌스가 0일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붙으면 이 컨테넌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404 나파운드와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404 나파운드는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여러분 찾고 싶으실 때 이렇게 404 나파운드가 있고 컨텐트 랭스가 빵이면 요거는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붙어보면 이렇게 컬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붙게 되면 이렇게 404 나파운드가 있고 컨텐트 랭스가 0이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하려면 얘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 서버가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페이로드를 갖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깔려 있는 걸 확인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서버를 이제 확인해 본 건데 요거는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이 되는 서버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보이죠. 마찬가지로 요 코발트 스트라이크도 기본적으로 80443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50,050번을 쓰고 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사용하는 기본 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찾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50번 가지고 한번 디텍션 해보시면 이런 것들 혹시 나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404 나파운드가 뜨는지 그 다음에 컨테넌스가 0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거의 100% 얘는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트 서버라고 확인을 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한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 엠맵이라고 하는 그 포트 스캐닝 툴 안에 보면 이렇게 그 엠맵 중에서 그랩 비콘 컨피그라고 하는 그 NSA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뭐냐면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검색해주는 그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검색가지고 쭉 돌려주게 되면 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코발트 스트라이크 에이전트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서버한테 일종의 페리드 보내주는데요. 그 페리드 안에 서버가 응답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여기에 443 포트에 이상하게 떠 있죠. 요게 실제로 이제 코발트 서버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보내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시드 서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오신트 이런 도구들 가지고 우리가 IP 정보를 수집해서 그러면 악성 코드만 찾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악성 코드 찾는 거 말고 이제 CV 취약점 정보 같은 것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작년에 나온 취약점 중에서 그 시트릭스라고 하는 그 ADC, 그러니까 가상화 만들어주는 ADC 서버랑 게이트 장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취약점 중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CV202, 27510하고 27558이라고 하는 CV 코드가 딴 취약점이 있어요. 이 취약점이 뭐냐면 이 시트릭 서버 갖다가 원격에서 인증을 우회하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고요. 지금도 아마 패치가 안 된 장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찾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외산 장비들이 이제 HTML 타이틀에 제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취약점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취약점 전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갖다가 못 찾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신 정보를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미널 IP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트리스 게이트를 하게 되면 많이 나올 거고요. 컨트리를 만약에 국내로 잡게 되면 한 110, 155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시트리스 게이트를 잡은 다음에 한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얘네가 한번 그 로그인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그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소스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측 하단에 이런 소스북이 나오는 정보도 볼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스북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CS라고 하는 파일들을,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이렇게 V라고 하는 데다가 어떤 해시값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외산 장비들이 이렇게 일종의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바스크립트의 버전별로 해서 어떤 고유한 MD 해시값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놓는데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틱 서버에서 버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나오는 이 해시값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트리스 게이트에 들어갈 때 보시면 서버에서 VPN 인덱스 HTML은 타이틀을 보여줄 건데요. 이 안에 소스 보기하게 되면 이렇게 HTML 타이틀 안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안에 특정 버전별로 MD5 해시값이 있습니다. 이 해시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보면 이거를 갖다가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매핑이 시켜준 걸 공개한 그 보안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운영하는 기커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시값별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시값, 그러니까 이게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CSS에 박혀 있는 버전에 대한 해시값들인데요. 이 해시값들 가지고 이렇게 버전이 있죠. 이 버전을 가지고선 요 취약점들이 있는 버전들이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게 이 취약점에 노출되는 버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해시값을 확인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CIP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다가 이렇게 시트리스 게이트를 주고요. 이렇게 해시값을 주게 되면 이 해시값하고 이렇게 시트리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해당하는 장비를 갖다가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검색하게 되면 13개가 딱 뜹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버전이 어디 뭐냐면 이렇게 12.1.65에 21이라고 하는 버전인데요. 이 버전이라는 의미는 이 취약점에 패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 취약점 갖다 공격하게 되면 이 시트릭스 서버가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 장비는 이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이거 갖다 해킹하게 되면 이 시트릭스 서버가 해킹당해서 내부 침입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시트릭스 서버가 있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취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CIP라고 하는 IP 정보 수집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취약점에 노출된 장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보면 꽤 많이 이제 외산 장비들에 대한 그 취약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단골로 나오는 장비 중 하나가 뭐냐면 포티넷 UTM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포티넷 장비하고 F5의 빅 IP 장비는 굉장히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이 두 개의 장비에서 취약점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포티넷에 어떤 취약점이 있었냐면 이렇게 원격에서 인증 후에 취약점이 나왔는데요. 얘는 이렇게 시빌 코드가 2022-40684라고 해가지고 떴는데 이 장비의 취약한 버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 취약한 버전을 어떻게 찾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포티게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 가지고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면 제가 요 취약점을 갖다 검색해 주는 스크립트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본 건데요. 이 검색해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격에서 로그인 안 해도 계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취약점 주되면.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그 계정만 뽑아내는 거지만 지금 기커브에 뒤지게 되면 요거 가지고 해서 원격에서 탈취하는 공격까지 가능한 그런 스크립트도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CV 취약점을 가지고 찾는 방법 중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트넷 OS라고 하는 장비는 이 장비 안에 그 이 버전과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CV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버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얘네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틸처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포트넷 장비 중에서 그 취약한 버전의 그 포트넷 OS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이렇게 HTTP 태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태그라고 하는 헤더 정보를 갖다가 확인해 봤더니 동일한 취약점이 있는 장비들은 이 태그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태그라고 하는 안에 보면 해당하는 취약한 버전에 매핑되는 이렇게 이 태그 코드 값을, 해시 값을 집어넣고 돌리면 이런 장비가 나오고요. 실제로 그 장비 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여전히 패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취약점에 노출돼서 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가지고 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뭐 쇼단이라든지 센세스라든지 뭐 크리미 RP 같은 걸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취약점 정보들, 그 다음에 악성 코드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찾는지를 이제 간단 설명을 드리는 자료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나 이제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좀 Q&A 받아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 받았을 텐데, 좀 아쉽게도 온프라인을 진행 못하고 온라인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향후에 관련한 것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라든지 또는 그런 것 있으시면 뭐 DM이라든지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오신트 도구들, 그러니까 크리미널 IP라든지 쇼단, 센시스 같은 IP 정보 수집하는 이런 오신트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악성 코드, 인포스틸러, 그 다음에 C2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고, 그리고 CV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장비들을 쉽게 찾는 방법들과 그런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이것을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